안녕하세요.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변호사님, 이 상속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실 상속 재산이 뭐 생전, 증여나 유언을 통해서 불공평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특정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재산이 상속됐을 때 그 다른 상속인들 그 상속인들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네, 피상속인이 이제 평생 이루어온 경제 생활의 산물인 그 유산을 모든 공동상속인한테 이제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뭐 과거보다는 약해졌지만 아직도 딸보다는 아들. 그 중에서도 장남에 대한 선호 사상이 많이 남아 있어서 보통 장남에게 재산을 물려주시는 경우가 많죠.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남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또 요즘은 부모님과 함께 뭐 살거나 가까이 거주하고 본인을 좀 챙기는 자녀에게 그렇습니다.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자녀들이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뭐 모시면서 혹은 이제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이용해서 그 재산을 이제 속여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 다른 상속인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이 상속 재산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흔히 상속 재산이라고 하면 망인이 돌아가실 당시에 남아 있는 재산만 상속 재산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생전에 망인이 남기신 재산뿐만 아니라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 재산에 이제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속 재산은 남은 재산과 증여 재산을 합쳐서 그것을 전체 재산으로 보고 그것을 n분의 1로 법정상속분으로 해서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망인께서 돌아가실 당시에 남아있는 재산만 이제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증여된 재산 그리고 남아있는 재산을 합쳐서 법적 상속분대로 나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상속인으로 형제 2명만 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전체적으로 상속 재산이 6억 원이 있었다라고 치면 이러한 6억 원 중에서 특별히 이제 장남한테 생전에 1억을 증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남은 재산 5억에 대해서 상속 재산 분할을 하면서 장남은 그 1억을 먼저 받아갔으니까 그 중에 나머지 재산에서 2억만 받아가고 나머지 3억을 차남이 받아가는 식으로 결정을 하고요. 이러한 5억에 대한 상속 재산 분할을 그 결정하면서 장남에 대한 1억을 그 증여 1억을 공제하는 것을 특별수익의 공제라고 합니다. 특별수익의 공제. 그러니까 장남이 뭐 귀여워서든 예뻐서든 사랑을 받아서든 아니면 나쁜 수를 써서든 먼저 재산을 받아갔다면은 그게 결국은 상속 재산에서 공제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증여 같은 특별수익은 상속 재산의 성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장남은 특별수익 1억을 공제하고 2억만 받아가고 차남은 3억만 가져가죠. 그래서 여기서 남은 5억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조정 분배하는 절차를 상속재산 분할이라고 하고 그 분할의 대상은 증여를 제외한 남은 상속재산만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망인이 이제 생전의 재산을 증여로 줄 수도 있지만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특별수익 중에는 증여도 있지만 이렇게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 유증이라고 하는데요. 유증도 증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례에서 전체 재산 6억에서 증여로 장남이 1억을 받아갔다. 앞의 사례에서. 그리고 나서 또 아버지께서 유언을 남기시면서 추가적으로 3억을 장남한테 또 유증을 한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그 경우에는 장남 같은 경우에는 증여로 1억을 받아가고 유증으로 3억을 더 받아갔으니까 총 4억을 받아가게 되죠. 그래서 남은 재산 2억을 상속재산 분할할 때 장남이 4억을 먼저 받아갔으니까 나머지 2억은 차남이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오해들을 하시는 게 원래 3억을 받아가야 되는데 4억을 받아갔으니 나머지 1억을 차남한테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원칙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자기 상속분 3억보다 더 받아간 사람을 초과특별수익자라고 하는데 상속재산 분할에서 초과특별수익자는 그 초과특별수익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최종적으로는 1대1 비율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부모님의 의사에 따라서 장남이 차남보다 1억 원을 더 가져가는 결과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 항상 1대1 비율로 되는 게 아니라 피상속인으로서는 자기 재산을 뭐 좀 더 이쁜 자식이나 자녀한테
유언을 할 수도 있고 증여를 할 수도 있고 재산을 몰아줄 수도 있는 자유가 네.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러한 자유는 인정돼야 되기 때문에 초과특별수익자는 그 초과특별수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초과특별수익자의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형이 되겠죠. 네. 이 장남이 차남에게 돈을 돌려줄 이유가 없는 건데 네네. 만약에 망인이 이제 대부분의 재산을 뭐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해서 이제 넘겨버리면 장남에게 만약에 주었다면 네. 차남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상속분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보전하거나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이제 민법상 유류분 개념과 기여분 개념이 있죠. 유류분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인데요. 그렇죠. 이제 초과특별 수익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반환할 의무는 없지만 네. 그로 인해서 다른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분조차 받지 못하게 되면 네. 결국은 뭐 이 사안에서는 그 차남이 4분의 1이겠죠. 법정 네, 그렇죠. 상속분의 2분의 예, 1이니까 예, 예. 4분의 1조차 받지 못하게 되면 그 형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같은 사례에서 전체 상속 재산이 6억이었다고 하면 법정 상속분은 2분의 1이니까 이제 각자 3억이었지만 네. 유류분은 그 법정 상속분의 반인 4분의 1이 되니까 네. 결론적으로 장남이 어떤 특별 수익으로 본인의 이제 그 상속분 3억보다 많이 받아갔는데 예를 들어서 장남이 5억을 가져갔다. 전체적으로 유증과 증여를 합쳐서. 네. 그러면 차남은 나머지 1억을 가져가게 되는데 네. 이 차남의 유류분은 6억의 4분의 1이니까 1.5억이 되죠. 네. 근데 자기가 받아간 금액은 1억이 되니 그 차익인 5천만 원은 그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장남한테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유류분 외에 아까 말씀하신 기여분이란 게 있는데요. 네. 사실 기여분은 뭐 쉽게 말해서 내가 부모님한테 기여를 했다. 네. 어떤 기여를 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여분은 이제 민법 1008조의 2에 이제 자세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아니면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인정되는데요. 이 경우 그 남은 상속 재산에서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기여자에게 보장하고 그러한 기여분을 제외한 상속재산만 상속재산 분할 나누어 가져라. 네. 그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이제 기여분 제도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기여분이 잘 인정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네. 이 기여분을 청구할 때 혹시 뭐 주의할 점이나 뭐 준비해야 될 점 이런 게 있을까요? 기여분은 이제 말 그대로 그 일반적 기여가 아니라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이제 인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기여에 대한 입증을 기여자가 어떤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부양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이제 경제적 기여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무슨 카드 결제 내역 네. 또는 계좌 이체 자료 등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고요. 특히 어떤 뭐 노무적 또는 이제 부양적 기여, 단순한 자녀로서 또는 배우자로서 뭐 병간호를 하거나 병원을 모시고 다니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한 집에서 모시고 살았다. 뭐 이 정도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피상속인의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 24시간 뭐 요 보호를 원하는 상태이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간병인을 고용해서 써야 하는 상태인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간병인을 고용해서 쓸 때 그 간병비를 보조했다거나 네. 아니면 자기가 직접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뭐 심지어는 뭐 휴가를 낸다거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상속인의 그 간호에 기여를 했다면 네.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이런 기여가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흔히 오해들을 하시는 게 내가 상속인들 중에서 부모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잘 모셨고 그리고 항상 부모님을 신경 쓰는 건 나다. 근데 나머지 상속인들은 1년 동안 찾아뵙지도 않고 심지어는 연락도 않고 살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면서 어떤 상대적 개념. 네. 나는 요만큼 했는데 다른 상속인들은 전혀 기여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상대적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여분이라는 것은 절대적 개념. 일반적이냐 특별하냐. 그 절대적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네. 이상일 때 인정된다는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상속 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특별 수익, 유류분 그리고 기여분까지 많은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상속과 관련돼서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혹시 그와 관련해서 뭐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법률사무소 율쌤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